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4월 2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새벽 4시. 네. 너무도 졸립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이야기는요.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 종목을 골랐냐면은 아까 이제 톡방에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엔 다예요. 하지만 좀 추가할 내용이 있고 뭐 더 더해질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걸 보도록 하죠. 주제입니다. 단타 매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데아티아이를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속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개인. 그러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네, 이거를 이제 본다면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산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기 때문. 저희가 보통 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말을 하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산술적으로 손실이 되는 거죠. 자, 뭐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저희는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에 참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에 동참하셨을 때 고점을 보고 사도 된다. 그러니까 고점을 보고 저점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고점을 보고 저점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하는데 데아티아이는 그 뉴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은 이제 안 드릴게요. 자,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만약에 주가가 이 상태예요. 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여기가 더 오를 수도 있어.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단타 매매에 치중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중장기 매매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매수를 해놓고 그 결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동안의 기회비용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빠르게 시장에 익숙해지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인생 통틀어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한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 매매, 뭐, 길게는 뭐, 5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긴 매매를, 음, 이제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표본이 너무 적어요. 아니면 여러 번 뭐 크게 자금을 쪼개서 잘게 쪼개서 동시에 여러 군데를 투자한다든가. 근데 하지만 결과를 보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익숙해지시려면은 단타 매매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커다란 손실을 막긴 힘들었을 거예요. 고점 대비 거의 7%가 빠졌네요. 7%의 어떤 손실률은, 뭐 5%, 7%이 정도의 손실률은 단타 매매에서 감당하기 좀 힘든 손실률이죠. 보통은.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단타 매매는, 네, 아무리 못해도 2, 3%에서는 매도를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6%, 7%에 가까운 이런 하락폭은 어, 단타 매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단타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사서 6, 7%의 어떤 그 손실률을 버티고 있다가 수익이 났다. 이거는 그냥 운인 거죠, 결국에는. 네. 자,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선이 몰려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 종목을 많이 보고 있었겠죠. 그건 또 거래량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거래 대금도 뭐 엄청나네요. 그쵸?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면은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 여기에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타 매매를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범주는 네, 지속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점이 될지도 모르는 어떤 특정 가격을 보고 사도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손실을 입었다면은 거꾸로 내가 손실을 입었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샀겠죠, 당연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얘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저점 혹은 이제 이 밑으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제부터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랬으니까 저희는 산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하락으로 나왔다면은 고점을 그렇게 인식했다가 된다는 거죠. 예,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쉽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뭐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심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A라는 매매 기법, 뭐 혹은 기술적 분석, 뭐 B라는 기술적 분석, C라는 기술적 분석 등등등.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붙여도 예,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매매자의 심리라는 변수가 항상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곱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유는 심리에 있다 라고 봤을 때, 뭐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심리보다도. 어, 마음가짐이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점을 보고 사도 된다라고 인지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시간의 압박이에요. 시간의 압박. 뭐 욕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간의 압박. 예. 왜냐면 이게 언제 주가가 오를지 모르거든요. 내가 이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대를. 그러면 이게 언제 갑자기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저희의 마음의 눈은 그 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 1분 1분간의 간격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 느낄수록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네.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게 어, 면접장에 가면은 쉽게 나타나진 않죠. 오히려 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나온다거나 혹은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대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머릿속에 있는 게 막 주저리 막 나오게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이제 저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보고 저점이라고 인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시간의 압박이 있다. 시간의 압박. 그거는 이성적인 사고를 흐리게 만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경우에 사람은 착각이 일으키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 그 착각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어휘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착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혹은 쉬운 방법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압박을 크게 느낄 때 무언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수량이 한정돼 있대요. 그거를 이제 판매자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가격. 홈쇼핑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상술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만 이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자극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늘만 이 가격이 또 그 오늘만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또 매수래. 구매 심리가 막 자극이 될 수 있겠죠.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 이후에는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어요. 그 홈쇼핑이 진행되는 총 시간이 떠 있죠. 3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따르는 뭐 경보음도 울리고,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공부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빨리, 내가 빨리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다라는 나 스스로의 어떤 시간적 압박을 만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의 압박이라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 1,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저 종목을 매수하면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갖는다는 거고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내가 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 나는 거기에 편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금 비관적인 관점. 이런 두 가지 착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가 그 자리가 그 가격이 사도 되는 저점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오르고 있으니까 이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주가가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 호가창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매도 물량을 막 잡아먹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홈쇼핑을 보고 있는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요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숙하다. 그러니까 훈련의 양이 혹은 그 기간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훈련 방법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네. 원칙이 없거나 훈련이 미숙하다. 원칙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매매기법이 되는 건데 매매기법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장치도 있을 것이고
안전장치도 있을 것이고, 예. 혹은 그 수익을 지속적으로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장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사용하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매매 방법이 있다면은 거기에 내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매매 방법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무수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매매 방법들 속에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내 심리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혹시 있지 않을까? 없다면 내가 한번 거기에 그것을 한번 포함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시간의 압박.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제가 생각하는 기다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주가가 빠질 때까지를 기다려요. 네. 주가가 빠질 때까지.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는 거냐? 예. 뭐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한번 나왔으면 빠진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빠지긴 한 거네요. 예.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가격대가 확실한 고점으로 보일 때까지예요. 이 정도 빠져주면은 여기가 확실히 고점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캔들을 이제 설정한 이유는 이 거래량이 나름 조금 돋보이는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럼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이 천장이 고점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될지 저점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톡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이 전부 다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무조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 그리고 그 기준을 이렇게 삼아요. 아, 이 가격이 이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여기가 비싼 자리가 되었구나.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혹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가 상승이라는 거는 광기다. 네. 미쳐 있는 거다. 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쳐 날뛰는 곳에 뛰어드는 거는요. 네.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광기예요, 광기. 근데 그게 식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거를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요. 첫 번째 기다림인 거죠.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최소한 보면서 나 여기서 안 사면은 이거 날라갈 것 같으니까 난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은 최소한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떤 기다림이 있겠냐 물어보신다면은 이 주가가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얼추 표현해 드렸는데 이 주가가 정말 오를 녀석이라면 오를 녀석이라면은 돌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돌파의 관점에서 오를 녀석이라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긴 했어요. 그쵸?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오를 추세라면은 이 친구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여기 천장은 돌파하지 않겠느냐. 네.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가격까지 만약에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은 아까 분명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이제 그곳을 다시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식이 뒤바뀐 거죠. 인식이 뒤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 서로 역할이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4시가 넘었더니 말이 평소보다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자, 지지와 저항이 역할이 바뀐 게 되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인식이.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해줬어요. 네,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아까는 분명히 이 가격도 비싸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위의 가격을 사주는구나. 그 위의 가격을 사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제가 이 순간에 이거를 보는 이 순간에도 이게 고점이 될지도 몰라요. 네.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떨어질 수 있겠죠. 고점을 뚫는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노려서 세력들이 이제 매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돌파와 일반적인 이 주가 상승 돌파와 재돌파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가격대를 이렇게 다시 사는 거는 대체 뭘까요? 그쵸? 저희가 N자 파동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거를 왜 이 떨어진 가격대를 전부 다, 아까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가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사주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그 사람들만의 매매 기법인 거죠.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만 보고서는, 여기까지만 보고서는 주가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여기까지만 보고서도 주가가 어떻게 될 줄 안다면, 그거는 뭐 대단한 사람이겠죠. 저랑은 다른 어떤 매매의 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러한 심리들, 시간의 압박, 저 종목을 지금 못 사면은 나는 수익을 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이러한 심리를 거꾸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가격은 공포의 대상인 거죠. 결국에 공포가 돼버린 겁니다. 매번 이제 손실을 입는 개인들은 결국에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오른다면 이 자리를 분명히 네, 다시 찾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더 오를 거다. 예. 그러면 그 위에 가격을 사주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은 뭐, 예, 다 수익이겠습니다만. 다 수익은 아니죠, 절대. 네. 고점 돌파했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막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음, 다른 이유들도 충분히 수반이 돼야 돼요. 어쨌든 기본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을 줄 때 잠시 사서, 네. 2, 3% 정도 충분히 먹고, 다시 내뱉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또 다른 개인들이 여기에 또 이제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끝없이 올라가 주느냐? 예, 그런 일은 없다.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죠. 예. 자, 근데 웬만해선 그런 일은 없다. 그럼 다시 좀 떨어져 주고. 그럼 이 자리는 공포가 되었네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또 그 위에 가격을 또 엄청나게 사주더라.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럼 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다시 또 하락. 여러분들이 심오하게 공부해 보셔야 할 영역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주가를 바라볼 때 그 주가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예,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할게요. 오늘 주제는 단타 매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뭐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원칙을 가져야 하고 그 원칙을 계속 예, 내 것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마음, 네, 것들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굳은 마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수용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막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여라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예, 나한테 맞고 나에게 유리한,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죠? 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혹에 가까운, 예, 무분별한 정보들.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또 나왔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진,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계좌다. 예, 뭐 실제 매매를 한 계좌 사진 혹은 자동차,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어떤 모 투자자문사, 예, 슈퍼카, 혹은 건물, 수영장도 있고, 예, 서재도 있고, 영화관도 있는 건물을 보유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로또가 당첨되고 싶다 하더라도, 그래서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번호를 아무리 받아와도 로또 1등이 당첨이 될 확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너무 졸리니까 말이 계속 헛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어, 또 이러기도 하죠. 지난주에 로또의 결과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냉정하게 보면은. 네. 사진, 수익 계좌, 예, 혹은 매매 기법, 네,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놓고 보면은 어, 이제 매매 기법을 미끼로 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기법 자체를 악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어떤 할머니가 있었고, 그 할머니의 아들을 왕이 볼모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할머니를. 당신 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은 다 타버린 볏짚으로 그 재를 가지고 새끼줄을 꼬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예, 왕에게 재로 꼬아놓은 새끼줄을 딱 보여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 그냥 볏짚을 태운 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 너무 악용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악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들, 예, 그리고 과장된 수익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수학을 할 줄 안다면은 어, 말도 안 되는 수익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수익률을 내어왔다면은, 예, 3, 4년만 그렇게 수익을 내도 워렌 버핏을 따라잡아야죠. 예. 너무 과장된 수익률. 그게 실제로 이제 가능하다면은 아마 나라를 뒤흔드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지금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현혹에 가까운 무분별한 정보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 기본적인 마인드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일단 다시 한번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준비했던 내용들을 꺼내는 게 지금 매우 매우 힘이 드는 상황인데, 그냥 내용에 두서가 없더라도 어, 여러분들께서 잘 걸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음,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에 가까운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동기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라는 게 무엇이냐. 어, 남이 특정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가졌다면
나도 그 방법을 알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반대예요, 반대. 그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분들이 세력인 거죠. 네. 그럼 막 이게 뭐 실제 계좌든 진위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계좌라는 거는 계좌 사진들, 뭐 내역, 뭐 영상 여러 가지가 있죠. 진위 여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남이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가졌다면 나도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매매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동기부여가 될 뿐인데 그 동기부여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미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수렁으로. 맥도날드는 그러죠. 햄버거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콜라로 마진을 남겨요. 결국에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나한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 정도의 동기부여로 절대 그 사람에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나서부터, 예, 그때부터 서서히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도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머리도 정말 나쁘고, 어, 그, 재능도 없어요. 이쪽 분야에. 저는 정말 철저하게, 뭐, 타인으로부터 혹은 저 스스로가 훈련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한번 오늘 내용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시장은 절대로, 예, 이러한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이 시장의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음, 이거를 빨리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내가 어떤 매매에 참여를 할 때 최초의 내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예, 굳은 심지가 필요하다. 그게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미치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무슨 짓까지 해봤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공부한다고 정말 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서점에 있는 것들도 많이 봤었고요. 근데 서점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이구. 키움증권, 예, 시스템 점검한답니다. 자, 국회 도서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주식 공부 때문에 국회 도서관을 들어가 보신 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날씨가 기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지?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별의 별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이제 각종 논문이나 혹은 뭐 이제 자료집 이런 것들이 학술 정보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곳인데 어,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아, 이름이 뭐였지? 기후, 주식, 주가? 음, 옛날에 이제 막 한참 주식에 정말 많이 미쳐 있었을 때 봤던 자료들인데, 아,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날씨. 졸리니까 타자도 못 치겠네. 날씨, 주식. 오, 자, 보세요. 자, 2011년도 8월에 날씨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날씨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내려볼까요? 날씨가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과 주식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 막 날씨뿐만이 아니라 심리, 뭐 혹은 뉴스, 막 별의별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막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몇몇 가지는 지금 매매에 반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어떤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뭐 정답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어떤 이제 제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 진짜 미친 것 같다 주식에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는 정말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게끔 제공도 되어 있고요. 뭐 석사 논문, 뭐 학술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에 관련된 것들도 정말 많고요. 어, 이렇게 꼭 해봐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정 궁금하시면 재미삼아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자꾸 이제 탐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매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막 남들이 뭐 해놓은 거 좀 보고 뭐 사진, 뭐 외제차, 슈퍼카, 건물, 뭐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 뭐 특정 계좌, 뭐 매매 기법, 과장된 수익률 뭐 이런 거에 현혹되어서는요. 거기에서 이제 부여된 동기 가지고는 절대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이것부터가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주장해 봅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진짜 너무 졸려요.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깨 있는 지 한참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내가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지? 갑자기 막 문득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네, 이러한 그 형편없는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건질 게 있다면은 꼭 건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끝까지 녹화를 했는데 아무쪼록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음, 저도 제가 가진 거를 막 그냥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심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인데 푹 쉬시고요. 저도 빨리 자러 가야겠어요. 내일도 혹시나 가능하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